이 시간에는 AP 스태티스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스태티스틱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멀티플 초이스 섹션이 있고요.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계산 과정과 설명을 적어줘야 되는 프리 레스폰스가 있습니다. 일단 멀티플 초이스는 40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90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 번호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가 있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investigative task라고 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그동안 배웠던 AP 스탯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리즈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멀티플하고 프리 레스폰스가 50%씩인데 그 중에서 이 6번 문제는 다른 프리 레스폰스 문제보다 점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 6번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1번부터 5번 문제를 풀 때에는 좀 빨리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문제당 뭐 15분씩 똑같이 주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빨리 푸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참고로 계산기는 멀티플 초이스 섹션이나 프리 레스폰스 섹션 어떤 섹션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 전에 일단 AP 스탯은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 실제 시험 문제지에 나와 있는 포뮬라들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자세한 거는 뭐 공부하시면서 볼 거지만, 네, 각각의 뭐 중요한 포뮬라 중에 복잡한 것들은 다 그냥 써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퍼런스 부분에서 뭐 프로포션이라든지 샘플 민에 관련된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어떤 포뮬라가 어떤 케이스에 사용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tabl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요.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기의 뭐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혹은 인퍼런스 관련된 펑션들만 잘 이용을 해도 굳이 테이블 보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뭐 다 나와 있을 텐데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와 있게 됐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챕터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네, 그 중에서도 여기죠. 챕터 5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부터 약간 학생들이 혼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6, 7, 8, 9 뭐 프로포션, 민, 카이 스퀘어 뭐 리그레션 라인의 슬롭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뭔가요? 인퍼런스죠. 네, 그래서 인퍼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험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퍼런스를 알기 위해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인퍼런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캘큘러스와는 다르게 AP 스택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5개까지 있는 거고요. A부터 E. 네, 그래서 이 5개 보기 중에서 정답 1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자, 오밋을 하거나 틀리거나 네, 아이고 틀리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냥 아무거나 답을 찍어서 마킹을 해 두시는 게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팁이 되겠고요.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당되는 토픽들의 멀티플 초이스 문제들을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잘 쓰면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네, 포뮬라에 해당되는 걸 보고 문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포뮬라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뭐라 그랬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뮬라 쉿을 주기 때문에 그냥 보고 푸시면 돼요. 대신에 어떤 포뮬라인지 골라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네. 공부를 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AP 스테이지 아주 쉬울 거고요. 자, 또 이 문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길어요. 네. 문제들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좀 빨리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컨텍스트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가 문장 구조만 잘 파악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빨리 읽고 중요한 키워드들 혹은 인포메이션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답을 고를지 연습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리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어진 상황들이 있을 텐데 뭐 컬리지 보드에 있는 프리 레스폰스랑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시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얘기하자면 1번 같은 경우엔 주로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서 지금처럼 뭐 히스토그램을 주고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하나의 그래프를 주고 뭐 디스크라이브 한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리 레스폰스 문제들을 몇 년 동안의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가장 관심 있는 건 점수죠. 점수는 다시 한번 뭐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5, 4, 3, 2, 1 하고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5점이고요. 이것도 뭐 다른 AP 과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100점 기준으로 70점 정도를 맞으면 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인정을 받는 점수는 네, 3점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혹은 이름이 있는 좀 랭킹이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4점 정도까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5점이죠. 5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P 스탯을 공부를 해보면 문제 풀 때 뭐 이럴 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도 5점 비율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2021년도에는 16% 정도 되는데 보통 이 16%, 18%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리 레스폰스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 1번에 네, A, B, C, D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뭐 A번 맞으면 점수 뭐 2점 주고 B번 맞으면 점수 뭐 2점 주고 C번 맞으면 점수 2점 주고 D번 맞으면 3점 주고 그 중에서 약간 틀리면 1점이나 2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 레스폰스 채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냐면 그냥 기준은 일단 세 가지예요. 뭐 correct 정확하게 맞았느냐 혹은 partially correct 답은 맞는데 약간 뭐가 좀 부족하다 라고 볼 거냐 혹은 뭐가 있냐면 incorrect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브 퀘스천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경우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전부 correct여야지만 그 문제의 배점이 9점이라고 한다면 9점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반드시 2개는 correct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2개가 partially correct면 뭐 예를 들면 뭐 6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orrect인지 partially correct인지 혹은 incorrect인지 이 개수를 보고 문제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몇 점을 받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나쁜 건 뭐냐면 incorrect예요. incorrect 있으면 그냥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리 레스폰스 문제를 풀 때는 모든 A, B, C, D의 가급적 답을 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4문제라고 하면 코렉트 3개에 인코렉트 하나인 것보다는 차라리 코렉트 2개에 파셜리 코렉트 2개인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좀 잘 받기 위해서는 뭐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각 챕터에 나오는 키워드 혹은 터미널로지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면 채점하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맞았다, 코렉트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P 스탯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워도 안 배워도 그럴듯하게 답을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문제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키워드 터미널로지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라이브 하느냐 아니면 의미는 통하지만 그냥 어영부영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거의 뭐 다 만점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의 빵점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FRQ 답안 작성하는 경우에 꼭 답안을 작성해 보고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학원이나 혹은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봐야지만 우리가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4점이 많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40문제 중에 90% 이상, 36문제 이상 맞는 거는 쉬워요. 이건 쉽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프리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던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 같으면 거의 빵점에 가깝게 되고요. 중간에 어영부영한 사람들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4점에 이제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피드백을 받아보자. 채점을 한번 받아서 내가 과연 컬리지 보드에 맞는 기준대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공부 어떻게 할 거냐? 뭐 본 소개 동영상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제가 MS 프랩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3월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리뷰 클래스가 있고요. AP 스탯 문제 풀려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컨셉들을 한번 리뷰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이후에는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프랙티스 테스트 하는 경우에는 뭐 학원 수업도 있고 혹은 동영상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클래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AP 스탯도 5점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